네, 오늘 이 시간도 두 분의 전문가가 준비한 그 엄선한 관심 섹터와 최고 선호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어떤 힌트가 나올 것인지 저희가 섹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전문가의 섹터입니다. 자, 로봇이 등장을 합니다. 뭐 로봇 시장의 성장 가치야 뭐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2030년까지 뭐 연평균 30%가량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게 바로 또 로봇 산업입니다. 전문가님, 이제 뭐 로봇은 빼놓을 수 없는 미래 성장 가치로 저희가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 AI 로봇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이제 규모 자체가 이제 100조 원 단위를 좀 넘어가는 큰 산업군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좀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좀 빠르다는 것도 좀 특징입니다. 뭐 2020년도 들어서 이제 성장 속도가 좀 가파르게 증가를 좀 했는데 연평균 30% 정도의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수치가 이제 정말 높은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스톡 리스트에 따르면 이제 2030년도까지 추정을 했을 때 이제 글로벌 로봇 시장의 규모는 이제 64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뭐 현 시점 대비해서 5년 안에 약 3배 가까운 글로벌 성장성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만 이제 놓고 봤을 때도 이제 국내에 지금 약 4,500개의 이제 로봇 관련 기업들이 좀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고용 인원도 이제 2만 명까지 좀 늘어나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이제 성장 징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이제 현재 국내 시장의 규모는 약 10조 원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제조용 로봇 그러니까 이제 산업 로봇이 약 50%대로 이제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긴 하지만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물류나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늘어나고 이제 수요도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 제조용 로봇 설치 대수만 놓고 본다면 이제 세계 4위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인구를 대비해서는 세계 1위를 좀 차지할 만큼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이제 경쟁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로봇 기업들의 동향을 보니까 인수합병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액션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대기업들의 M&A 소식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특히나 이제 그 로봇 산업에서 유독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로봇이라는 공정 자체가 이제 뭐 반도체나 이제 소프트웨어부터 시작을 해서 뭐 모터나 센서, 배터리까지 이제 하이브리드 요소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그 있다 보니까 자체 개발로서는 이 급변하는 성장성을 좀 따라잡을 수 없게 돼 버린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수합병 등을 토대로 해서 경쟁력을 좀 빠르게 갖춰 나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달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다운홀 미팅에서 이제 하드웨어 중심에서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휴머노이드 사업으로 이제 전환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는데 뭐 M&A나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좀 총동원을 해서 시너지를 좀 극대화시키겠다. 이제 로봇 시장에 이제 탑티어로 좀 거듭나겠다. 이렇게 좀 포부를 밝혔던 부분들도 좀 두각을 좀 나타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이제 지분을 인수했던 부분들도 이슈가 좀 강하게 됐었는데 뭐 아직까지도 시장의 기대치가 이제 월등히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R&D 시간들을 좀 단축을 시켜서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먼저 선점하려는 위한 선택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고 이 기술 융합형 인수들이 이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을 좀 강하게 끌어올려 줄 것이고 우리나라의 AI 산업에 대해서 이제 강국으로 좀 발전시켜 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전문 기업을 묶어서 보니까 K 휴머노이드 연합이라고 이렇게 또 출범을 하는 이슈가 있었죠. 목표는 2028년까지 로봇에 장착될 공용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움직임들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지난달 10일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이제 K 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식이 좀 개최가 됐는데요. 뭐 정부를 포함해서 뭐 서울대, 한양대 그리고 이제 상장사까지 약 40여 개 기업체들이 이제 협약서에 좀 사인을 했습니다.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을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포함해서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는 이제 엔젤 로보틱스나 이제 뉴로메카 같은 기업들이 눈에 좀 띄었고요. 네. 실증적으로 연계되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HD 현대미포 같은 대기업들도 이 연합의 구성원으로 좀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들이 모인 이유 자체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좀 개발하기 위함인데요. 뭐 결국에는 이제 하드웨어 부분을 표준화시키고 규격화시키겠다라는 뜻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같은 이제 미세한 조종을 담당하는 분야들이 아직은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 기술적인 부분이 좀 완벽하다 하더라도 뭐 결국에 기업들은 이제 수익성이 부진하면은 생산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제 너도 나도 개발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좀 같이 쓰고 자국화를 통해서 이제 수입품 좀 줄이면서 원가를 좀 낮추려는 뭐 이런 장점들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이번 이제 휴머노이드 연합이 이제 기술적인 경쟁과는 좀 연관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산업부에서 2030년도까지 이제 1조 원까지 이제 투자를 좀 약속해 줬다는 부분이나 뭐 이제 인재 양성이나 반도체부터 배터리까지 이제 다양한 인프라를 이제 좀 구축해 준다는 점에서 수요를 좀 예측할 수 있고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중국 쪽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첨단 분야에서 미국을 또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를 또 세계 최초로 열었던데 중국의 성장 속도는 저희가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은 뭐 중국에서 열렸던 이제 로봇 마라톤 대회를 좀 간략히 봤는데 뭐 저도 참 재밌게 좀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 이제 의도 자체가 뭐 일단은 뭐 기술 시연이 아니었던 만큼 이제 완성도를 뭐 따질 내용들을 찾지는 못했는데요. 좀 더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휴머노이드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많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중국은 이제 25년도 올해부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본격적인 양산체를 좀 도입한다고 발표를 좀 했는데요. 중국 기업인 이제 유빅슨과 이제 미국의 폭스콘사가 협약을 통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계부터 500대 이상 주문을 좀 확보했고 비아디 이제 전기차 업체죠. 비아디 공장에서 1차 실증을 좀 마친 상태입니다. 중국이 이제 한국 돈으로 이제 200조 원이라는 대규모 이제 경기 부양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2천억 원의 투자 규모와 당연히 이제 격차가 좀 날 수밖에는 없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목적 자체가 중국은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고 우리나라는 완성도에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규모의 경제라 그러는데 중국은 이제 속도와 물량으로 이제 시장 주도권을 좀 노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품질과 완성도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이제 로봇 제품이 뭐 수천 대 이상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이를 이겨내는 건 기술력으로 좀 압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훈 전문가가 투자 관심 유망 섹터로 지금 로봇주에 대해서 설명을 주고 계신데 뭐 함께하고 계신 노훈민 전문가님은 이 로봇 섹터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잠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 역시도 이제 로봇 관련 섹터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의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자동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글로벌 로봇 시장은 연평균 10%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또 제조나 그리고 물류, 의료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확장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 로봇의 활용도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그 협력을 발표했고 두 번째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서비스 로봇으로 이제 글로벌 확장에 대한 그런 기조를 밝힌 만큼 점진적으로 대기업들의 정책적 투자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을 하였을 때 지금부터 관련 이제 로봇 관련주들을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봐도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상훈 전문가의 투자 전략 의견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그 내용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주를 제시하셨고요. 그 안에서 탑픽은 어디를 꼽으셨는지 두 개 기업을 저희가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자, 어떤 기업일까요? 사면이 나왔습니다. 최근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차량용 도구 클러치 액추에이터를 공급한다, 독점 공급한다라는 호재가 좀 있었잖아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이번에 이제 공급 계약 업체가 이제 H사라고 뭐 직접적으로 뭐 고객사를 좀 언급하진 않았지만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북미 수출용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되는 이제 도구 클러치 액추에이터 모델을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좀 그 공시가 나왔고요. 이때 이제 주가가 약 64%대 상승을 좀 나타냈었습니다. 네네. 네, 이 도구 클러치는 전기차 이제 구동에서 동력 전달을 좀 제어하는 이제 핵심 부품이고
단순한 부품 공급을 좀 넘어서 이제 모듈화한 시스템 통합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이제 기술력과 이제 신뢰성을 좀 확보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독점 공급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그러네요. 하는데요. 네. 예, 뭐 앞서 이제 뭐 한미 반도체가 이제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이제 뭐 슈퍼을이라는 이제 관계를 좀 가진 것처럼 뭐 기술력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 시장이 뭐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서 좀 부진한 것은 뭐 사실이지만 뭐 그만큼 이제 현저히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어진 이제 전장 부품 관련주들의 이제 회복세와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이제 관세 완화됐던 부분들 이런 방어적인 모습들이 좀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흐름은 좀 견조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는 탑픽 중에 하나 사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부품주가 아닌가 이렇게 알고 계실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로봇 섹터의 탑픽으로 등장을 한 거란 말이죠. 왜 이런 관점 변화가 나타난 겁니까? 네, 일단 사면은 뭐 오랫동안 이제 모션 컨트롤과 자동차 부품을 좀 주력으로 생산을 해온 기업인데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 산업과 연결고리가 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뭐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좀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뭐 첫째로는 이제 3-in-1이라는 이제 파워트레인 구동 기술에 있습니다. 모터와 감속기 그리고 제어기를 이제 하나로 좀 통합시킨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뭐 이를 이용해서 다목적 무인 차량인 이제 호플론을 개발해냈다는 점이 이제 첫 번째 모멘텀이고요. 이 호플론의 핵심은 이제 무인화와 자율주행입니다. 표준화된 모듈을 좀 이용해서 이제 미래 전장 부품이나 이제 자동화 공정처럼 이제 원하는 환경에 맞춰서 이제 그 적용이 가능한 유연성을 좀 가졌기 때문에 뭐 민간용 농업 시설이나 아니면 뭐 재난 상황 그리고 군사용까지도 이제 부각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멘텀은 인간형 로봇에 최적화된 관절 모듈을 좀 개발한다는 점인데요. 이 모듈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린 3-in-1이라는 기술을 바탕이 되는 것이고 현재 로봇 기업인 엠바이어스와 협력해서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좀 완료한 상태고 이제 앞으로 고객사와의 이제 수주를 좀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시장까지 이제 진출을 좀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올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다목적 무인 차량 자체 개발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장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하셨으니까 그럼 이걸 그냥 뭐 로봇을 넘어서 이제 방산주의 개념으로까지 볼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뭐 그렇게 봐도 문제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호플런이 확장성이 좀 매우 좋기 때문에 뭐 다방면에 좀 강점을 좀 지녔는데요. 애초부터 개발의 설계가 목적된 것이 이제 뭐 민간용이 아니라 군수용 무인 차량입니다. 특히 이제 북유럽 지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무인 군사 장비의 효과를 좀 톡톡히 봤기 때문에 첨단 장비에 대한 운용 수요가 좀 급격히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유럽의 이제 방위비 증액과 이제 수요를 좀 타겟 삼아서 뭐 시장을 좀 진출을 좀 노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울을 좀 포함해서 뭐 중동이나 뭐 유럽에 대한 국제 방산 전시회를 참석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 뭐 실증과 IR을 통해서 이제 OEM 그 생산과 방식에 대해서 사업 모델을 좀 추진을 좀 하고 있고요. 사면은 원래부터 이제 천궁2 미사일에 이제 탑재되는 전기식 수평 안정화 장치를 좀 공급했던 기업입니다. 네. 그 때문에 이제 1분기 방산주 강세 시장에서도 좀 수혜를 좀 받기도 했었었는데요. 뭐 이 때문에 이제 호플론에 대한 이제 부분까지 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방산과 로봇에 대한 이중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이제 추가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좀 맞겠습니다. 자, 탑픽으로 꼽으신 3현의 투자 매력도를 따져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 차원에서는 지금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네, 이제 충분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뭐 이번에 이제 조기 대선 공약 관련해서 인공지능과 이제 로봇주가 좀 수혜를 좀 받았던 만큼 급격한 상승세를 좀 반납할 가능성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횡보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돌파와 하락 양쪽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변곡점인 만큼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15,000원 전고점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21선까지 이제 12,000원대까지 이제 한 차례 눌림이 더해질 수 있으니까 이를 고려한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제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000원대까지만 잘 돌파를 해준다면 이제 상단의 매물대는 좀 상대적으로 좀 얇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우상향을 좀 기대할 수 있겠고 목표가는 이제 그 고점 추세선이 연결되는 18,000원 부근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박상훈 전문가의 로봇주 탑픽 두 번째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디일까요? 자, 화면으로 보시죠. TXR 로보틱스가 나옵니다. 유진그룹의 자회사 아닙니까? 뭐 어떤 강점이 있는 업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유진 로봇의 자회사 TXR 로보틱스는 이제 로봇 자동화 전문 기업이고 화물 자동화 분류 시스템과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한 이제 공장 자동화 솔루션에 좀 강점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은 이제 소방 로봇과 이제 산업용 청소 로봇에 대한 이제 국내 도입이 좀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요. 중국의 이제 거싱진원 그 기업과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었고 이제 공동적으로 개발한 이제 산불 진화 로봇이 국내에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됐다라는 내용이 이제 기대감을 좀 형성을 했었습니다. 네. 예, 4월 3일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방제 로봇 실증 시연을 좀 마쳐놓은 상태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국내 상용화가 좀 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이제 대규모 산불이 좀 지속되고 있고 뭐 인명 피해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인 로봇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좀 강조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 현재는 이제 유해가스를 감지해서 원격으로 화재를 좀 진압하는 소방 로봇과 연기 배출 로봇이 이제 상용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앞서 이제 큰 문제가 됐었던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좀 진압하는 로봇과 재난 대응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는 이제 방제용 감시 정찰용 드론 솔루션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TXR 로보틱스 실적은 어떨지도 궁금한 게 뭐 지난해 실적 같은 경우 매출이 21년 대비 5배가 증가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뭐 눈에 띄는 성장폭을 그릴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뭐 TXR 로보틱스는 이제 물류 자동화 기업들 가운데서도 드물게 이제 흑자를 좀 내는 기업입니다. 뭐 2021년부터 24년도까지 연평균 이제 67%대라는 높은 성장세를 좀 보였는데요. 뭐 지난해 이제 가결산 매출액도 560억 원으로 약 이제 70%대 매출 성장세를 좀 보였습니다. 뭐 이제 올해 공모 상장된 비용으로 이제 생산 시설 확충과 이제 채무 상환을 좀 계획하고 있다고 좀 발표한 만큼 추가적인 이제 성장세를 좀 기대할 수 있다고 좀 사료가 됩니다. 네. 네, 이제 특히 이제 유동 비율이 120%대까지 높아졌다라는 점이나 이제 부채 비율이 좀 감소했다라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매출의 의존도가 이제 높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좀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 자동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축소시키고 이제 AMR 로봇과 드론 사업 등으로 좀 매출을 좀 다각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제 기대감이 축소되기 전에 이제 가시적인 결과들을 좀 나타내 줘야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추가적인 투자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접근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궁금한 게 최근에 이 TXR 로보틱스가 급등했다가 살짝 더 주춤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뭐 타이밍적으로 지금도 무리가 없을까요? 네, 일단은 뭐 TXR 로보틱스의 이제 4월 15일 주가를 보시면 뭐 약 20%대가 넘는 급등세가 좀 나타났는데 상승의 이유는 뭐 이제 정부의 인공지능 로봇 활성화 정책이 좀 더해졌다고 좀 보는 것이 맞겠죠. 근데 뭐 이 중에서 이날 이제 두산 로보틱스나 이제 RS 오토메이션, 로보로보 등이 동반 상승을 좀 나타냈는데 관련주들 중에서도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로봇 섹터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을 경우에 수급을 1순위로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네. 상승 이후 눌림이 좀 진행 중인 상태여서 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은 이제 급등이 출발하기 전 가격대인 18,000원대 초반을 좀 공략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가는 이제 신규 상장주인 만큼 너무 높게 책정할 수가 없는데요. 박스권 상단 구간이라고 좀 예측되는 24,000원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좀 비중을 축소해 두시고 남은 소량의 비중만 돌파를 좀 지켜보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로봇주에 대해서 관심주, 타픽까지 꼼꼼하게 박상훈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